코인 왕자입니다. 자, 이제 또 오후 시장 저녁쯤 이제 됐는데 5시가 좀 넘었죠. 어, 자, 여기 한번 마켓하고 알트코인을 또 한번 다시 보시면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해서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2%, 2.4% 이렇게 올랐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뭐 3%, 그다음에 3.7%, 그래도 나름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어떤 코인들이 좀 위주로 많이 올랐을까? 오늘 기준에서 봤을 땐 이더리움 클래식이 제일 잘 가고 있어요. 다른 코인들 많이 못 갔는데 어, 꼭지 갔다가 내려와서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앞전 라인에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어떤 클래식에 대한 흐름이 지금 제일 강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코인들도 보면 뭐 스와이프, 도치코인 이렇게 반등이 전체적으로 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뭐 본다고 하면은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50%까지 오른 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거는 마찬가지로 단기 흐름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지, 뭔가 흐름이 다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이 잘 나오고 나서 알트코인 애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환 시점으로 바뀐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밀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초기에 놓인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코인들을 한번 공략한다고 해본다면 어, 뭐 한 접근을 조금은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 대세 흐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감은 좀 발생되고 있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오늘 클래식을 좀 보면, 이클을 보면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사실상 이제 몸통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 5만 원 구간을 벌써 넘어섰어요. 그래서 5만 원 구간이 회복되고 나니까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 클래시 이클 같은 경우는 사실 하락이 됐다가 상승 전환으로 굉장히 빠르게 나온 코인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영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효과에 의해서 강세도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놓고 봤을 때 뭐예요? 흐름이 저번 주 양봉 음봉 양봉 나오면서 상승 패턴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번 주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코인들도 뭐 보시면 짧게 조정받은 코인들은 지금 이런 모양을 다 갖추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주봉인데,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반쪽만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봉을 완전히 채운 애들도 있는데, 지금 도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움직임이 빨리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번 주 한 주간에, 이제 저번 주 한 주죠. 저번 주 한 주간에 많이 올랐던 코인들 위주로 지금 다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치코인 보유하신 분들도 그냥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추세 구간을 넘지 못하고 맞고 밀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비중 정도만 축소하는 게 가장 좀 좋고, 지금 상태에서 대부분 코인들은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비중을 크게 실으면 부담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적게 실은 대로 간다고 하면 나중에 하락됐을 때, 상승됐을 때는 또 뭐예요? 우리가 이 폭을 못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다음에 추세 돌파가 나왔을 때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겠죠.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얼마 안 남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대신에 안착이 돼야 되고 여기 갔다가 이렇게 밀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관망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클 잘 가고요. 캐리도 보면 캐리도 보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오늘 뭐 7% 8%대면 잘 가고 있고, 얘도 어떻게 돼요? 추세가
전환이 된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폭이 안 나왔던 코인이죠, 얘는. 그래서 전혀 상승폭이 없었고, 지금 캐리 프로토콜처럼 이런 유사한 패턴을 가진 코인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 코인들도 여러분들이 공략하신다고 한다면 단기 반등, 그러니까 뭐 적게는 1%에서 한 5%요 사이로 이렇게 먹고 빠질 수 있는 코인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고, 대신에 공략을 하되 비트코인 흐름을 좀 잘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 스토리가 딱 나오잖아요. 벌써요. 그쵸? 지금 무슨 스토리가 나와요? 뭐 간다 안 간다 기준이 아니고 요 구간에서 오면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저 지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떤 대응을 하실 거냐, 그냥 막연하게 홀딩하는 관점, 아니면 현금을 좀 축소해 놨다가 다시 들어가는 관점, 이제 여러 가지 뭐 방향성이 있겠지만 본인만에 맞는 대응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크게 부담이 없는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잘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 반면에 이더리움의 강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240분봉에서 또 거래, 오늘 또 대량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요 360만원 70만원대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조정받고 재강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때는 이제 400만원 이상을 좀 바라봐도 되는 시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굉장히 이제 돌파 후에 조정을 굉장히 약하게 받고 다이렉트로 올라가 버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자,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뭐냐면은 비트코인 조정 후 반등이 나왔고요. 그쵸? 이더리움은 정고점 돌파가 되면서 강세가 나왔죠. 그러면 이번에 이더리움의 어떤 요 강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음 차례에 비트코인이 상승 탄력을 받을 경우, 받는다면 일부 알트코인들 조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가는데 알트코인이 왜 조정이 나와요? 이미 이더리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외에 오르지 못한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상승 시점이 나타난다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대신에 그것 또한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서 보자는 거죠. 추세가 돌파됐을 때 보자는 거죠. 현재 일단 시나리오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 전체 그림에서는 한번 지금 요 구간 제가 체크해 놓은 요 구간은 사실 이제 저항 구간입니다. 저항, 아이고, 예, 오늘 컨트롤이 좋지가 않네요. 예,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예, 어, 네,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 구간에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게 이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오늘 내일 빠르면 이제 오늘 내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길게 보면 이번 주 한 주간 또 놓고 봤을 때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됐을 때 시장 방향이 좀 전환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 구간에 거의 다 진입을 했기 때문에 돌파할 거냐, 돌파해서 추세까지 넘어갈 거냐, 혹은 맞고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 밀릴 거냐 계산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분봉을 놓고 본다고 해도 이걸로 갖다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흐름은 하방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구간에서 안전하게 매매해야 한 분이라도 더 뭔가 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여기 요거 난 못 먹었어요 하신 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30%를 먹든 50%를 먹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장을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나오면 오늘 아니면 내일도 나올 수 있지만 가능하면 넉넉히 한 목요일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보신다고 하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예, 이 정도 되면 아마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점에서 이제 돌파로 이렇게 끝나는 날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 날, 요 종가로 끝난 다음 날 제대로 된 공략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아쉬울 거 없다. 아쉬울 거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확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5대 5예요. 왜냐면 돌파 시점 나온다고 하면 저는 9대 1이나 8대 2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5대 5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코인 드리면서 저는 뭐 그냥 시장 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면서 여러분 코인들 드리고 있고 단기라도 좀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코인들이 뭐 있는지 찾고 있는데 사실 다양하게 많이는 있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또 앞전 시간에 또 캐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뭐 얘기 듣자마자 막 매수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어, 가능한 오르지 못한 코인, 네, 공략할 코인을 제가 오늘 9시 영상에서 약간의 좀 팁을 드릴 건데 매수가나 매도가는 전혀 알려드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치껏 대응을 하시고 어, 그 말은 제가 매수가랑 목표가를 알려드리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크게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이 전환이 되고 뭔가 좀 상황이 바뀐다고 하면은 찝어드리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만 그냥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뭐 팁이라면 팁이지만 뭐 메디나 아니면 뭐 메타 요런 코인들 요 가스는 이미 가버렸고요. 그쵸? 퀀텀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는데 얘는 이제 2만 원이 회복되면 또 금방 갈 거라서 그리고 그로스톨 요런 코인도 사실 이제 다시 봐야 하는 코인입니다. 버릴 코인이 아니죠. 왜요? 돈 들어온 돈 들어온 날이 이렇게 크게 올렸는데 어, 손을 떼버리니까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완전히 뭐 얘를 손 뗐냐 그건 아니고 시장에 의해서 밀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다시 1600원 1500원 구간을 회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 펀디엑스도 마찬가지죠. 펀디엑스도 진짜 많이 빠진 코인 중에 하나예요. 얘 주봉으로 보시면 음봉 날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5주째 5주 만에 반등 나왔고 이번 주 오늘 이제 월요일이라서 다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코인 뭐예요? 시세가 전환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괜찮다 괜찮다 한 거는 여러분들이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조금씩 그러니까 1%를 먹든 2%를 먹든 여러분 자유예요. 제가 얼마까지 가서 꼭 찝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좀 상황을 너무 디테일하게 접근하시려고 하지 말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가 맞을 것 같아요. 내용이. 또 그렇게 이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따가 우리 또 방송할 때 진짜 돌파 시점이 나올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오늘 얘가 아무리 비트코인이 강세가 나온다고 한들 내일 아침 9시 기준으로 해서 밀려버리면은 다시 또 접근을 할 수 없는 그 구간이 돼버리기 때문에 밀리냐 돌파해서 안착이 돼서 끝나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요 옆으로 그어진 요 선 같은 경우는 저항선이고 얘는 추세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보는 그림은 뭐냐면 요 저항선과 추세선을 다 넘어가서 끝나는 시점, 넘어가는 시점이 이제 1차적으로 공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요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잖아요. 요런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밀리는 장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뭐 저번 주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던 게 좀 자꾸 이제 관망하는 쪽, 보수적으로 소액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거의 다 시점이 코앞에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우리한테 답을 던져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보고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하고 접근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이다라 코인도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얘도 이제 보시면 얘는 조정 자체가 하락이 아니고 요 구간 때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그냥 박스권, 박스권 조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서 주봉으로 보면 양봉은 많은데 주봉으로 보면 양봉은 많은데 한 주 만에 다 밀어버려 가지고 크게 뭐 많이 갔다라는 얘기를 좀 하기가 애매한 구간이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뭐예요 또? 밀크. 아, 죽여주죠. 끝장나네요. 끝장나요. 아주 흐뭇하죠. 톤도 마찬가지고. 폴카닷은 이미 회복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코인은 될 수 있으면 좀 후에 사시고,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어, 공략을 할 수 있는 코인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상승 쪽으로 빠르게 전환된다고 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뭘 준비하자 그랬죠? 현금.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는 제가 한번 다시 크게 좀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짧게 짧게 그냥 놀자, 그냥 놀이터라고 생각하시고 짧게 짧게 좀 대응한다고 하면은 시장 전환이 좀 왔을 때 큰 흐름으로도 어, 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추세가 전환이 되면요. 여러분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앞전에도 좀 배웠지만 하락장 때도 배웠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좀 배우는 시간이 될 텐데 하락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우리는 그 흐름에 맞게만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어, 9시죠. 오늘 실시간 방송이 이제 9시인데 오늘 밤 9시에는 시장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공략 가능한 코인을 그냥 제가 뭐 딱히 정한 건 아니지만 뭐 대략 한 3개 정도 어, 좀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3개 언급했다고 그냥 막 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쪽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만약에 좀 아니다, 내가 원했던 흐름으로 안 간다라고 한다면 요 3개 코인을 언급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때 9시까지 갔을 때도 이제 오늘 밤 9시죠. 9시 갔을 때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흐름이 강세 쪽으로, 상승 강세 쪽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언급을 드리겠지만 약세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거까지도 좀 내용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업비트 기준에서인데 원화 쪽에서 보면 한 70%는 70% 코인들은 다 공략이 가능한 코인들입니다. 기존에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딱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손실 중이신 분들은 자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뭐냐면 저 앞전에 막 20% 30% 손실이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올라와서 내 코인도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본전에 비중을 한 50% 정도는 축소를 해 놓으세요.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상승해버리면 다행인데 상승하면 뭐예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좀 덜 벌었을 뿐이지 손해보는 건 없어요.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대신에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를 생각을 해서 50%를 빼놓으면 그 내가 가지고 있던 남아있는 50% 비중을 지금 뺀 50%로
뒷받침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 뭐 거의 걱정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대응 방법이 양쪽으로 다 우리가 내가 손지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혹은 수익권으로 전환되신 분들은 50% 정도 축소를 해 놓으시고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가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장이 좀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할 건지 그 부분만 생각해 놓으신다면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뭐 업비트 쪽에만 너무 봐가지고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자꾸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가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추세와 저항의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또 중요한 한 번의 타이밍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게 움직이지 마시라고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비트코인이 거의 이제 7,100만원 요 저항선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요? 내일 아침 9시가 중요합니다. 항상 종가가 어떻게 끝나냐가 중요한 거지 장중에 움직이는 거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을 넘어갔다 왔다 하고 한다면 약간의 어떤 저항에 대한 소화 매물이 발생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시세가 전환됐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우리 9시에는 코인 상담 그리고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1차 매수가 또 어디서 하면 좋고 2차 매수는 어느 시점이 좋을지 그런 거 한번 공략해보고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뭘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실시간 방송에서 만나요. 오늘 밤에 만나요. 아셨죠? 우리 이따 봐요. 안녕.